여러분, 대한민국 인구 10명 중 9명이 도시에 산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 모든 도시를 합쳐도 국토의 17%가 채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오늘 바로 그 비밀, 데이터를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대한 도시국가의 설계도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딱 두 개의 숫자가 있는데요. 이게 현대 대한민국의 모습을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91.1%. 와,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최상위권이죠.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도시에 산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2005년에 이미 90%를 넘었으니까요. 우리나라는 뭐 도시화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예요. 이 92.1%의 인구가 사는 도시 지역이 국토의 딱 16.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의 모든 국민이 나라 땅의 6분의 1도 안 되는 정말 좁은 공간에 다 같이 모여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인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좁은 땅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의 시작은요, 바로 나라의 모든 땅을 아주 체계적으로 분류해 놓은 거대한 청사진에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용도지역제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전국의 모든 땅에다가 여기는 아파트 짓는 곳, 저기는 농사 짓는 곳 하고 이름표를 딱딱 붙여주는 거예요. 국가가 만든 거대한 마스터 플랜인 셈이죠. 이걸로 막무가내식 개발을 막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쓰는 거고요. 자,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의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국토의 거의 절반이 농업이나 숲을 위한 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도시 지역은요, 고작 16.5%짜리 작은 조각에 불과해요. 생각보다 정말 의외죠? 그럼 이 16.5%짜리 도시 지역을 현미경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기서 또 한번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도시 지역이라고 해서 전부 빽빽한 빌딩 숲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려 70% 이상이 공원이나 산 같은 녹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사는 주거 지역은 이 도시 지역 안에서도 15.8%밖에 안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지역의 전체 크기는 거의 그대로인데 그 안을 채우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지난 5년을 보면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 계속 늘어났고요. 반대로 녹지 지역은 조금씩 줄었어요. 한정된 땅을 더 빽빽하게, 더 효율적으로 쓰려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도시 계획가들이 어떻게 성장이라는 키워드에서 신중한 관리로 전략을 바꾸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핵심 도구가 바로 성장 관리 계획입니다. 이게 뭐냐면 도시 외곽이 공장이나 주택으로 막 뒤죽박죽 개발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난개발이라고 부르는 거요. 그걸 막기 위한 일종의 방패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역에는 이런 것만 지으세요 하고 미리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정책의 효과는요, 정말 그야말로 극적입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불과 5년 만에 성장관리 계획이 적용된 땅이 무려 13.7배나 폭증했어요. 정부가 얼마나 강력하게 관리 모드로 바꾸고 있는지 보여주는 뭐랄까, 압도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을까요? 그건 바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2024년부터 특정 지역에 공장을 지으려면요, 무조건 이 성장 관리 계획을 먼저 세워야만 허가를 내주도록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인 정책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이렇게 큰 그림의 계획이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 허가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거든요. 이건 이제 각자 도생식으로 마구잡이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큰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도시관리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한번 볼까요? 바로 과거 개발 시대가 남기고 간 오래된 약속들을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우리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이 땅에는 도로를 놓을 겁니다. 저 땅에는 공원을 만들 겁니다. 하고 지도 위에 공식적으로 딱 점 찍어 놓은 것들을 말해요. 도로, 공원, 학교는 물론이고 하수처리장까지 정말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기반 시설들이 전부 여기에 해당됩니다. 말 그대로 도시의 뼈대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약속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계획은 떡하니 세워놨는데 예산이 없다거나 하는 여러 문제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실행이 안 된 거예요. 이런 걸 소위 장기 미집행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지도 위에만 존재하는 유령 프로젝트가 돼서 M1 사람들 재산권만 막는 골칫거리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바로 그 유령들을 퇴치한 놀라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실현되지 않고 묶여있던 계획 부지 면적이 무려 63.9%나 사라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서울시 전체 면적보다도 더 넓은 땅이 불필요한 규제에서 풀려나서 현실적인 계획 아래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숫자들은요, 결국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도시의 미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분석이 보여주는 핵심 바로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도시 정책이 이제 양적 팽창의 시대를 끝내고 질적 관리와 최적화에 집중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 바로 이 점입니다. 무작정 넓히고 키우기만 하던 성장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잘 관리하고 더 효율적으로 최적화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이 고도성장기가 막을 내린 지금 과연 다음 세대 대한민국 도시의 모습, 그 정체성은 무엇으로 정의될까요? 오늘 보신 데이터 속에서 그 미래의 힌트를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